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박소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간단히 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저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첼리스트이고요. 네, 첼로 하고 있고,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학생들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두 아이도, 네, 잘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미 사업은 저한테,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왔어요. 지금은 제가 조금 아이들이 커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왔는데, 사실, 저는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어요. 6살 때부터 원래 했는데, 제가 원래 바이올린을 했는데, 악기를 잊어버렸어요. 이제 학교 버스 이제 두고 내린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피아노도 가르쳤고 성악도 가르쳤고 바이올린도 가르쳤는데 첼로 안 해봤네? 그럼 첼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악기를 바꾼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6살 때부터 제가 좀 시키는 건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서 시키는 대로 잘해가지고 이제 예원 예고 가고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 같은 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말 참 잘 듣고 하라는 대로 연습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전액 장학금 받고 박사하고 석박사하고 돈도 안 들이고 참 유학생활 잘 끝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어, 부모님들은 그런 걱정 있잖아요. 그 딸이 공부를 오래 하는 건 좋은데 또 시집을 못 갈까 봐 걱정을 하시잖아요. 저는 20대 일찍 결혼을 또 했습니다. 잘했죠? 그죠? 딸 있으시면 어때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아이빌리그에 전액 장학금 받았어. 그리고 또 20대에 중간에 결혼도 했어. 그죠? 잘했죠? 근데 또 애는 또 얼마나 잘났는지 아들, 딸 하나씩. 그쵸?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경상도 분인데 성격이 급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절대 휴학 같은 거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다 할 수 있고 공부한다고 첼로 못하면 안 되고 공부도 잘하고 첼로도 다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5월 3일이 생일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5월 1일 날 독주회를 했어요. 그 독주회를 해야 그 학기가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원래 5월 3일 뒤였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가 제가 5월 3일이 예정일이다. 좀 땡겨달라. 그랬더니 학사 일정상 5월 1일이 제일 땡긴 거다. 그래서 1일 날 독주에 그냥 작은 연주 아니고 독주하고 3일 날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어 8월 6일이 생일인데 저희 엄마가 제가 다음 학기를 휴학을 할까 그랬더니 괜찮아. 3주면은 충분해. 산후조리. 9월 달부터 학기 다니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8월 6일 날 아기 놓고 9월 달부터 쭉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를 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6살 때부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들 하루에 뭐 7, 8시간, 10시간 연습하고 막 밤잠 안 자고 그런 생활이 다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성인 내고 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유학 갔다가 한국 오니까 저희 남편은 미국에서 이제 디자인 전공을 했어요. 어렸을 때 유학을 가가지고 둘 다 예체능이었잖아요. 저희 남편은 이제 디자인이니까 저는 연습 대비 연주 퀄리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막 하겠죠. 배 이만해가지고 막 저희 아들이 브람스를 듣고 이제 배에 첼로가 닿고 컸는데 대중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다른 그 미디 작곡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희 남편은 어 그런 계통은 아니야 디자인이 밤을 샌 적도 있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하지만 손가락이 피나게 연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를 쓰는 거지.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한국 오니까 저희 남편은 이제 아버지랑 이제 사업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사업 같이. 물론 디자인 관련된 사업을 하긴 했는데 저는 어때요? 한국 와도 똑같이 애들 가르치고 연주하고 그런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어 당연히 제가 첼로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게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정말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겠죠. 근데 막상 딱 한국에 와서 현실을 보니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내가 생각했던 게 그게 아니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거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벌써 30대 중반인데 이제 와서 뭐 내가 다른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자격증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어 같은 남편과 제가 그 남편이 뭐 잘 버니까 좋겠다 그러지만 그게 이상하게 약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만약 대충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고 대충 그냥 뭐 이랬으면 아유, 남편이 잘 벌고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정말 휴학도 안 하고 연년생을 낳고 제가 3년 동안 임신해 있었는데 박사할 때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아미가 왔어요. 아메이가 왔는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제 이제 후배가 첼로 하는 후배가 언니 독주하려면 다이어트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죠? 왜 내 몸을 가지고 그러지? 그래서 기분이 나빠갔는데 이제 누가 집에 올 거래요. 근데 저는 정말 집에 누가 오는 게 싫거든요. 집에 누가 오는 것도 싫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인사하는 것도 싫고 정말 싫은데 그 친구가 계속 전화가 오길래 그 친구 얼굴 봐서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냥 결제만 해줘야겠다라고 왔는데 이제 뭐 이제 결제할 거 생각해서 카드 이렇게 딱 내밀고 이렇게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뉴트리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뭐 건강 프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하셔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결제 알아서 하시라고 카드 줬는데 이게 핸드폰에 난 분명히 뉴트리라이트를 상담 받았는데 한국 아메로 뜨는 거예요. 순간 저는 아메를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거 먹어도 되나? 사람 먹을 수 있는 건가? 막 요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손님 씨가 한번 먹어보자 이랬는데 이게 또 효과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효과가. 제가 이제 뼈대가 굵어가지고 진짜 살 빼기가 힘든데 너무 제가 빵 먹고 싶고 제가 빵순이거든요. 다 아세요. 제가 맨날 빵을 들고 댕긴 거. 그래서 이거를 안 먹고 빼는 건 의미가 없고 내가 먹고를 빼겠다. 그래서 다 먹었는데 너무 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소개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소개 잘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잘 맞았는데 괜히 소개했다가 그것도 뭐 입에 들어가는 건데 탁 어떡해요. 그래서 소개를 안 하고 있다가 너무 한 명이 이제 너무 목을 매가지고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소개를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살이 잘 빠진 거예요. 그때 막 애들 출산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알린 사람은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또 두세 명씩 소개를 하니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너무 바빠진 거예요. 아시죠? 얼마나 바빠질지. 이게 배가 효과로 너무 바빠지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업 설명을 이제 할까 했는데 보니까 뭐 킨 요리를 해줄까 했더니 싫어요. 아주 이모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피부 아티스트를 해줄까 했으니 저는 샵에 가요. 이러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 혼자 막 매장 가서 청정기도 저는 혼자 가서 킨도 사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짐을 다 두고 왔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했었고 그리고 제가 웅땡 청정기를 썼는데 그 냄새가 별로인 것 같은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의 위안만 되지. 근데 저기 청정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썼는데 그땐 애들이 어려가지고 남편이 혼자 방을 쓸 때였는데 그 방이 딱 났는데 아침에 딱 문을 열었을 때 그 남자 혼자 쓰는 방에 쓰는 냄새 있죠? 그게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스폰서님한테 말 안 하고 딱 가서 하나 샀어요. 방광을 놀려고 혼자. 너무 괜찮은 소비자 아니에요? 그쵸? 스폰서 괴롭히지도 않고 설명하라 그러지 않아요. 혼자 가서 매장 가서 사오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많이 써보시면 사업이 그냥 돼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봤죠. 그랬더니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몇 달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 접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걸 알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를 잘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했던 거를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가격 얼마고 너 이분 일주일에 2번 이상, 1번 이상 만나야 되고 그렇게 아니면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안 할 거면 실패하니까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격이 얼마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이 정도 생각하지 않으면 이분 바쁘신 분이니까 만나지 말아라. 네. 그랬더니 저희 스폰서님이 박성호 사장님 소개하는데 가면 다 얌전히 안 돼서 카드를 들고 있더라면서 우스갯소리 그랬거든요. 청기도 어때요? 제가 써보니까 이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땡코트 되게 큰 거, 제일 비싼 거 썼어요. 근데 그 냄새가 안 없어지니까 이거 제가 또 이걸 엄청 말했겠죠. 그랬더니 사업이 그냥 굴러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설명 뒤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제 첼리스트고요. 네, 네.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들어요. 아니, 예일까지 나와가지고 첼리스트가 왜 돈을 벌려고 해? 돈이 그렇게 좋아? 첼로 이제 안 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 때 저희 친구들 많은 학교들이 정리가 되고 학생이 없어지고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막 유학이 당연한 것처럼 됐지만 지금은 외국인 선생님들이 오기도 하고요. 뭐 마스터 클래스 그냥 줌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 똑똑하게도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에 제가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러다 그 선배들을 보니까 참 너무 좋고 뭐 영혼의 단짝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연주 못 하는구나. 메인 그 레벨에서 떨어진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 그냥 좀 지방 대학을 나가든지 좀 그런 학생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나 그거 할 바에는 너무 자존심 상해. 그거 할 바에는 내 아이를 잘 키우겠어. 그리고 집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고 선배가 있고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그 두 가지 다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돈이 있어야겠네.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연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최소로는 돈에 대한 걸 없이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겠네. 그러면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남편한테 받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메이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은 13살 때 미국 가가지고 저랑은 또 7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미대 오빠거든요. 미술 전공해서 되게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업가 기질 딱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기질 딱 나오고 완전 호랑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한테 그랬어요. 예일 나와가지고 연봉이 얼마야? 그랬어요. 제가 너무 뚝뚝이 날아갔죠. 되게 놀라시네요. 근데 저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니 부부니까 결혼했으니까 와이프의 연봉도 물어봐야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왜 제 자격지심인지 왜 나한테 돈을 얘기를 하지?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제가 거기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연봉이 어디가 있어요? 4대 보험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벌어요. 레슨비도 비싸고 연주비도 비싸고 그리고 무대에서 박수 받고 굉장히 화려한 직업이긴 하나 조금 뒤에 말씀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일용직인 거죠. 한 번 하고 한 번 끝나는 거고 내 연봉을 측정해서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직업은 반드시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직업인 거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메이에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지금 저랑 같이 사업은 하지 않고 여행만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마도, 아마 한국 사회에서 제일 빡셌을걸요? 다이아몬드 되고 알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남편보다 더 반대가 심한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도 우리 남편이, 저희가 첫 여행을 크로아티아로 갔거든요. 계속 저기 뭐지? 코로나 때 못 가다가 간다 하는 말이, 저희 남편은 이제 13살 때부터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막 이런 거 해외 나가고 저희 다 저거 학생 둘이 막 여행 다니고 유럽 여행 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별로 여행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뭐 설레고 이런 것도 없는데 크로아티아를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갔죠. 갔는데 중간에 하는 말이 근데 왜 사람들 아메이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빠는 지금 첫 먼저 보고 사람들한테 가서 왜 교회 안 다니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되게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어도 이런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성을 빌리고 전세기를 타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다 데리고 친구들이랑 가는데 누가 돈 내고 누가 안 내고 또 여행 가서 뭐 돈 쓰고 이런 거 다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재벌이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돈 내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비즈니스 타는 거는 싫을걸요. 그냥 몇 시간 이렇게 인코더 하고 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돈으로 안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야 되잖아요. 그런 여행을 보면서 아메이 수입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 사람.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얼마나 큰 글로벌 회사면, 한국에서 그렇게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회사면, 이렇게 큰 이벤트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좋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인데요.
네, 저희 아이들 이만할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첼로도 하고 아메이도 하고 이러느라 굉장히 바빠서 애들은 이모님 손에 컸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애가 이상해도 막 울어도 엄마가 안 키워서 그렇다. 엄마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애 크면 그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저희 아들이 이제 교복이 이제 교복 그 아줌마가 꼭 일찍 문을 닫아요. 제가 일하고 끝나면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체육복이 체육가 된 거예요. 근데 엄마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야 너 그냥 졸업할 때 됐으니까 그냥 입어. 그래가지고 7분 소매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가 집에 안 들어오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네,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제 예전에 집에 집 전화기에 재발신 있잖아요. 그걸 딱 했더니 저희 스폰서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 마술이모라 불렀어요. 집에 데모를 이렇게 탁 하니까 마술 있잖아요. 그 마술, 마술이모, 마술 부려서 우리 엄마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짠하세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님 전화 와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짠하고 들어가라고 마술이모 들어가라고. 그런데 그 애가 6학년 열승살인데도 제가 집에 안 오면 잠을 안 자고 기다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딱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서 가끔 제가 너한테 누구 이모 아들이 지금 너처럼 그렇대. 되게 걱정을 해. 그랬더니 엄마 냅두라 그래요. 이러는데 네, 그래서 아이들은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립적으로 키워서 자유부인이 됐죠. 네, 지금 첼로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매일 성장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나 자신을 찾고 싶다, 성공한 습관을 갖고 싶다, 뭐 먹고 살지, 자유를 얻고 싶다, 돈 걱정 안 하고 싶다. 다 생각하죠. 네. 그리고 젊은 애기 엄마들 저 애들 키울 때 보면 애들 학교 많아서 맨날 이 얘기해요. 근데 결론은 안 내고 집에 가. 그 다음날 또 얘기해. 그죠? 예.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그 뭐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 이코노미스트에 이제 기사를 실었는데 제가 저 제목은 달고 그냥 기사만 실었는데 행복한 첼리스트의 꿈을 이루다라고 해서 이제 기자님이 저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오늘도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정말 제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어느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고 음악하면서 경제적인 부모님이나 남편한테 흔들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정말 그런데 저는 네, 너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첼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에 딸려온 여러 가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사람이 하늘만 파야지. 제가 미국에서 딱 한국 왔을 때 한 30대 그때 초중반이었으니까 30대 언니들이 첼로를 하는데 갑자기 갈비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는 첼로 잘 안 되나? 왜 첼로 한다고 갈비집 한대? 누구는 뭐 피부샵을 한대요. 아니 왜 피부샵을 해? 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리 산 선배들의 그런 뭐라 그러나 해결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로 10년 해봤더니 음악으로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 좀 더 젊어서 다른 일을 찾는다가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메이로 찾은 거죠. 많은 분들 이런 꿈이 있으세요. 집도 차도 사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렇게 쇼핑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자선 사업도 하고 싶은데, 이게 제 월급이에요. 받자마자 모두 퍼가죠. 다 퍼가세요. 네, 저는 신혼 초에 당연히 부모님들이 항상 마르고 닳도록 말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주는 돈을 아껴 써라. 그렇죠? 제가 아직도 그 얘기 듣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보다 선배님들은 모아서 되는 시기였으면 모았겠죠. 근데 지금은 모아서 될 시기가 아니잖아요. 모아서 될 시기가 아닌데 검소한 습관이 좋다고 검소하게만 계속 이렇게 살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으면 내 청춘은 어디로 가나요? 내 청춘은 20대, 30대, 40대 한참 즐겨야 할 그 나이에 아끼기만 했어. 아끼고 검소하기만 했어. 그래서 보장이 되면 오케이지만 보장 안 되잖아요. 그건 지금 다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결책 없이 그냥 아끼기만 아끼고 하다가 내가 한
평생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인데 나이 20, 30, 40대는 정말 편의점에서 라면만 먹고 여행도 못 가고 그쵸. 그랬는데 막상 50대, 60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빨라. 할 수가 없어.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벌어서 많이 쓰자. 지금도 행복하게 살자의 주의거든요. 네. 근데 전문직의 한 주소는 어때요? 이렇게 의사, 변호사도 아까 말한 대로 자영업인 거예요. 그렇죠? 저도 텍스트 일용직인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네, 그걸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인데 예전에는 부모님을 저희가 봉양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아버지가 80대, 70대이시거든요. 근데 건강관리 진짜 잘하세요. 정말 기침만 콜록 해도 서울대학교 갑니다. 콜록 해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이를 했는데 50대라고 하셨더라고요. 신체 나이가. 그럼 어떡해요? 저희 남편이 우리 아버님,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모님의 이제 유산 상속받을 걸 기다렸다가 하면 어떡해요? 뭐지 끝나면. 저는 그 걱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뭐 안일하게 뭐 엄마가 뭐 물려주겠지, 뭐 건물 물려주겠지, 뭐 시댁 뭐 있어, 친정 뭐 있어. 그런데 확실히 계산해 보면 내가 그 돈을 받을 때쯤 물론 증여세 되고 상속세면 얼마 남지도 않겠지만 받을 때 되면 내 나이 70이에요. 70, 80이라고요. 그럼 내 인생 70살까지는 그냥 눈치 보고 살았다가 이제 남은 10년 잠깐 할머니 돼서 찾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현명하게 미리 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로봇과 경쟁하는 시대가 왔고요. 엘비토프라가 그냥 부의 미래라는 책에는 이미 소비가 사업이 되고 사업이 현금 수입이 되고 자산이 되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패턴이 나와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이 책은 이제 코로나 때 나와 있는 책이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무슨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모든 일이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거 끝나면 또 뭐예요? 무슨 일이든 생겨요. 경제 위기가 오든 다른 병이 오든 그게 올 거라고 저 책에 써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스탑하는 일을 해서 내 인생의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내 나이도 거기도 멈춰서 타임머신으로 딱 멈추면 괜찮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내 인생과 사회는 그냥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멈출 수는 없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고요. 예전에는 헛그리하게 허리 쫄라매서 나중에 10년 뒤 잘 살 수 있어. 참아. 이러면 참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어때요? 저도 젊은인가요? 네, 생각은 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검소하게 쓰라는 말 제일 싫다고. 지금도 잘 쓰고 싶고 앞으로도 잘 쓰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저는 찾을 거예요. 검소하게 안 살아도 되는 방법을. 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젊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어, 원하는 게 아닌데 원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즐거운 부업을 희망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그 일용직 직경제인데요. 이거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엔잡러가 됐고 지금은 이게 한 2, 3년만 돼도 엔잡러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몇 개의 직업을 가지려는 거야? 뭐 엔잡러 막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직업을 한 가지 가진 사람이 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어 있다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네, 긱 이코노미가 좋은데 저도 이제 긱 이코노미를 했는데 굉장히 시간도 자유로워요. 페이도 높고 그런데 그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해요. 내가 아프거나 내가 무슨 일이 있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스케줄 변동하거나 하면 남에 의해서 굉장히 조절이 되는데 이 시간도 자유롭고 무한대 수입을 가질 수 있으며 어 위험도 없는 그걸 다 합친 것이 지금 아메이 비즈니스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단일 평생 경력 모델이라고 해서 계속 타고 올라가 사다리였다면 지금은 서로 도와가면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런 패턴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네,
지금 이 순간에서 또 리더님들은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다 들어오고 있죠? 맞잖아요. 네. 저희 아들이 계속 홈미팅 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돈 달라 그러면 제가 없다 그러거든. 뭐 사달라고 하면 없어. 그러면 엄마 연봉 이렇게 n분의 365일 해가지고 24시간 나눠가지고 엄마 지금 내가 5만 원이 필요하니까 지금 몇 분 후에 5만 원 적립됐다. 주세요. 이래요. 너무 똑똑하죠? 맞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네트워크 누군가는 샤프를 쓰고 치약을 쓰고 그쵸? 영양제를 먹고 있잖아요. 계속 내 마트에서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계속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그래서 1인 창업하는 일이고요. 2,000원으로 시작해도 되고 2,000원이 없으시면 앱에 카타록이 있습니다. 앱에 있는 카타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고 저도 처음에 그 아메이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이거 먹어도 되는 거나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는 네. 거의 70년대 돼가는 회사예요. 사실은 이런 설명 다 필요 없고 저는 많은 분들이 아메이 다 좋은데 내가 아메이 제품만 써야 되잖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디자인 이렇게 막 임팩트가 없어. 요즘 얼마 핫하고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별 나는 효과 좋은지 모르겠어. 아메이는 제품이 너무 많아. 전문 브랜드가 있어서 딱 이렇게 전문 뭐는 해서 이해되는데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탑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말 저 많이 들었거든요. 들으시죠? 필드에서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길게 얘기 안 해요. 뭐 성분 뭐 싸가지고 말도 안 되고 그냥 그래서 그 회사가 70년 됐나요? 당신의 몸을 70년 동안 마루타 할 수 있나요? 나를 위해서 뉴트리라이트 9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임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를 드시겠어요?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년에 내후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안전하게 90년 동안 보장이 되어 있다. 어떤 걸 드시겠냐고 저는 물어봐요. 그리고 그 뉴트리라이트는 농장을 가지고 있다. 그 농장 톱머신을 타고 거꾸로 가지 않으면 뺏어올 수 없는 거다.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저때다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안전성을 말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돈 빨리 된다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혹시 소개를 했는데 저 사람 탈려면 어떡해? 저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메리카니까 체면 안 좋고 뭐 돈 밝히는 줄 아는데 아메 하시는 분들은 체면이 굉장히 좋으시니까 아메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 체면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뭐 어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시생, 네트워크 이런 데 가서 한번 탁 치고 팔지는 그런 거 있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싫으니까 내 체면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아메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시간 지나 보니까. 아메는요, 휴먼 친환경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업의 기회를 줍니다. 윈윈이고요. 플랫폼 시스템 팀워크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시스템 팀워크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내가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서 내가 성공하는 일이 아메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짓밟아야지 내가 이기는 거지. 저는 계속 그 첼로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를 가건 뭐 콩쿠르를 나가건 근데 예원 예고 때 악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러니까 앞뒤 번호는 다 전공이 같아요. 같이 앉아 있지만. 근데 제가 1등하면 나는 2등을 해야 돼. 내가 1등하면 제가 2등을 해야 돼. 콩쿠르 나가서 내가 1등을 하면 쟤는 2등을 해. 그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짓밟아야 되는데 아메이는요 누군가 성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제 음악하는 친구들이 아직 조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너무 몸에 뱉는지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아메이는 아까 말한 대로 70년 된 역사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건 다 뭐 예전에는 막 신문 나오면 막 신문사 가서 리더님 샀대 아메 기사 나오면 줄 서가지고 사진을 보여준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지금 와서 뭐 아메가 막 유령 회사니 저렇게 말하시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 체면을 깎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정보력이 없으면 얘 스마트폰을 그냥 가지고 다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분은 다른 면에서도 많이 부족할 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메이는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때? 저는 아이들 키울 때 그때 막 직구가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직구 한국 카드, 크레딧 카드가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해외 카드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좀 내고 이제 그 제품을 한국으로 공수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이들 키울 때는 유럽 제품을 엄마들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 이유는 유럽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못 믿어. 젖병도 못 믿겠고 기저귀도 못 믿겠으니까 나는 유럽 거 쓰겠어. 뭐 덴마크, 독일 거 쓰겠어. 근데 우리 제품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메이 제품. 그 까다로운 걸 다 통과한 제품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더블 X 하나, 뭐 치약 하나로 가지고 이 100여 개 지역 국가에서 국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사업의 크기를 얼마든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네, 한국에는 아셈타워에 이렇게 있고요. 전국에 다 매장이 있죠. 여러분 매장입니다. 아메이는 돈이 많아도 매장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투자하면 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기회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삼성가에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그 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아메이라는 도구로 정말 인생 역전 이런 말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확실히 그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는 걸 느꼈어요. 계급의 차이. 계급이란 말이 참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 사람이 다 평등하지 계급이 어딨어. 무슨 지금 뭐 조선시대 때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그때는 대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더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알게 모르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아이를 공부를 잘 시켜서 스카이를 보낸 듯 그 아이는 슬프지만 또 부잣집 그 기업하는 가업을 물려받는 저 집에 가서 일을 할 것이고 아니 그런 거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드라마 같은 거를 보다가 두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가 있는데 한 명은 엄청 부잣집 아들이에요. 기업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은 공부를 또 잘해. 얘는 막 학교 여행 다니고 연수 다니고 뭐 승마 타고 뭐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너무 그렇게 사는데 이 친구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카이를 해서 여기 회사 취직을 했어.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옆에 있는 그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그런 가문 때문에 그 친구 회사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월급을 받으면서.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메이라고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파트너나 다른 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줘. 지금 아무리 애를 들들 볶은들 부모가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아이는 또 누군가의 회사에 가서 그 어느 한 부품처럼 일하다가 그죠? 근데 어때요? 그 가는 과정은 나의 아이가 더 열심히 살았어. 중고등학교, 대학교 더 열심히 살았어. 물론 그 친구도 열심히 살았겠지만 다른 방면으로 열심히 살았겠죠. 그 교육의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독일의 무슨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렇게 아비투스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그 아메이 와서 그런 계급에 대한 거를 겪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순수하게 살고 있다가 근데 그 독일의 작가가 너무 명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리더님들 전해줘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하면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실까 했는데 딱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아메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독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유럽 그 사람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쓴 거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뉴트리라이트, 시아프도 완제품까지 있고 아티스트리, 그리고 세제, 세계 판매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니네 다 1위고 제품 너무 많아. 막 그리고 나는 제품이 조금 더 좀 핫했으면 내가 아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데 오케이 그 A사 제품 좋다 쳐. 근데 그 제품이 언니랑 무슨 상관이죠? 그쵸? 만약에 여기 있는 옆집 칼국수 사장님이 자기가 우리나라 탑이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자기가?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니까 프로모션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바꿔도 자기 일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제품이 좋네, 안 좋네라고 따지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 제품이 여러분들과 상관 있냐는 거, 여러분 인생과.
물론 아메 제품 너무 좋지만 조금 부족해도 내 인생과 관련된 거고 이 정도 퀄리티면 남한테 욕은 안 넣어먹을 제품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내 인생을 바꿔줄 제품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퀸 있고 정수기, 청정기 다 있죠. 그리고 엑세스 있고 아메 우리나라 제품인데 너무 잘 만들지만 판로가 없는 제품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죠.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이 비즈니스가 그래서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고 오래되고 안전하고 누구에게 말해도 해가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줄 건데 그래서 어떻게 돈이 될 거냐?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생산자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안 해요. 네, 이것도 안 해요. 다 안 하고 직접 거래를 해요. 생산자랑. 아메뿐만 다른 사람도. 근데 이게 시대 흐름인데 아메는 70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70년 전에 면은 1950년도입니다. 6.25 사변이 딱 끝나가지고 저기 한강에 다리가 딱 끊기고 막 소가 이어가 끌고 막 핀들이 올 때,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 생산자 총관 도매 소매 소비 저것도 없을 때, 리치어 제 회장님이 직접 판매 방식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너무 지금 지나도 이해를 못 하는데 70년 전에는 이해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이게 리치어 제이 회장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버드에 있는 논문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35%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법적으로 그 중간 마진 35%이기 때문에 이 35%를 각자의 노력한 만큼 돌려주겠다 해서 이제 ABO가 되면은 3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 만족 보증 제도라고 해서 물건 써보시고 90일 이내에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우리나라랑 중국에서만 절반 이상 남아야지 반품이 된다고 해요. 꼭 인지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불어서 하나만 딱 해고 8만 원 얼마를 환불 받으신 적이 많으신가 봐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럴 정도로 아메이는 제품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뭐 나 쇼핑몰 하나 할까? 장사가 잘 돼도 죽는데요. 택배 싸다가. 그럼 또 인건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손가락만 누르면 대한통운이 알아서 가잖아요. 저희는 제품 뭐 잘 쌌는지 뭐 파손이 됐는지 신경 안 써도 돼요. 파손돼도 회사가 물어주더라고요. 저번에 물건이 덜 갔다 고 다른 선물 이만큼 또 보내줬더라고요. 제 소비자한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그거 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데 회사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얘기를 들으시고 박수원 다이아몬드 얘기를 듣고 그래도 저거는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제품만 쓰시는 거예요? 네, 좋은 제품 쓰시는 거고 나 한번 해볼게 하면은 35%의 보너스 사업의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건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저 사업의 기회를 가져갈 때는 뭔가 뭐 돈을 더 내야 된다든가 일정량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 다른 회사는 그런가 보죠? 저는 다른 회사 몰라가지고 일정량 구매를 해야 된다든가 무슨 소품이 있거나 뭐 이런 걸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 소비자나 사업자는 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수십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구분이 없어요. 그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 것 같은데 그 구분이 없어요. 저희는 1,000원 받아도 500원을 받아도 캐시백을 받아도 나는 아메이 사업가야.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그러면은 대단한 사업가시고 브론즈 빌더 보너스 100만 원을 받아도 저는 사업 안 해요. 저는 집에 사부작 할 거. 저는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뭐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사업자라고 칭하고 뭐 1,000원 받으면 사업자라고 안 할 거예요. 그 마음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하는 대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 배분의 원리. 저는 사실은 수혜는 굉장히 약해가지고 사실 이거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70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지역국가에 나가 있는데 내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저거를 다 그려봤을 텐데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는 이재용을 앞설 수 없어.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군요. 삼성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나를 초대하신 분을 앞설 수가 없어.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줬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할까요? 분도 계시겠지만 100여 개의 지역국가에 있는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걸 다 오케이 했을까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수익 구조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절대 이 사업은 70년 동안 유지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역사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각각 20만 원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어느 사이트를 가든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추천 있으세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추천 있으면 뭐 커피 쿠폰도 가고 그러죠? 우리 추천 있으면 커피 쿠폰 오나요? 1도 없죠. 뭐 진짜 안 오잖아요. 우리가 더 안 좋죠.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막, 막, 그쵸, 막 끌어들인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순서예요. 그, 누가 소개했느냐. 의 순서인데요. 각각 20만 원씩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물건을 여러분들께 갖다 주는 거는 그냥 한번 만나기 위한 핑계입니다. 택배로 보낼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얼굴 보기 위해 스폰서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산 게 아니라 여러분 회원번호를 다 20만 원씩 쓴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보시면 보표에 따라서 6%가 되고 이 전체 그룹 4명이 3천 원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요. n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I는 60만이 돼서 3만 6천 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S는 I의 돈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숫자 약해가지고 네, 12,000원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감으로 그냥 깨우쳤기 때문에 그냥 믿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A랑 B랑 나눠주고 그렇죠 6천 원씩 나눠주고 많이 좀 빼줘 24,000원 여기서 아이가 가장 수입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저를 소개한 그 친구 있죠. 저한테 다이어트 하라고 그 친구 다이아몬드가 밑에 있지만 제가 그 친구 밑에 있잖아요. 수입 빵이에요. 지금 해외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번호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파링을 잘 물어봐서. 그러니까 아래 위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좀 사업을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요. 그림상은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 상식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착순위, 약은 노력순위라는 거 수입 역전이 가능합니다. 나의 수입은 스폰서 무관해서요. 스폰서가 없어져도 나의 수입은 같다. 그리고 A, B는 자기 소비만 해도 이익을 가져간다. 네. 그래서 아메 사업의 10가지 특징을 요약해 드리면 자영사업입니다. 내 사업인 거고요. 이건 팀워크랑 스폰서님의 그 도움으로 이렇게 저희가 미팅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본, 무경험, 무점포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희 남편 이거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뭔가 있지 않을까 아직도 오해 누출을 쟤를 보니까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고 맨날 뭐 먹으러 다니는 것 같고 막 맨날 친구들 놀러 다니는데 나중에 뭐 종합소득세 낼 때 뭐 써야 하는 거죠. 이게 뭐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돈이 버는 게 좀 이상해. 막 이러는 거죠. 그죠?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100억, 200억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여자 혼자 그렇다고 제가 출퇴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뭐죠? 막 헝그레 막 물건 짊어지고 막 차에 가득 실어가지고 댕기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그 알게 되신 분이 그래 아메 치약 좋다면서 나 치약 하나만 줘 이러는 거예요. 네 배송 보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저한테 차이 없냐는 거예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영업한 사람이 제품을 안 가지는 거? 그리고 제가 그랬죠. 저는 판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제품이 팔려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품 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어디서 듣고 와요. 어디서 아메 뭐가 좋다던데? 박소광이 아메 한다 그랬지? 어, 쟤한테 사면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연락이 오고 같이 나가는 거지. 제가 가서 뭐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좀 하시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가족 사업이 되고요. 보상이 너무 확실하죠. 그리고 투잡, 쓰리잡 가능하고요. 보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인쇄 수입이어서요. 상속이 되고 내가 이번 달에 아파서 무엇을 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를 하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나쁜 방법을 해가지고 우두머리니까 돈이 그렇게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오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 사업 설명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이거 말을 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험의 기능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와. 이런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네트워크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인쇄 수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이 되고 낙하산은 없고요. 국제 사업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 아까 나온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쓰는 생필품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치약이고 세제고 다 좋은데 내가 어디 가서 이거 치약 말하기 좀 힘들고 남잔데 비싼 거 팔아도 비싼 거 팔아야지 세제가 어떻게 팔아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생필품이니까 되는 거예요. 아메이가 만약에 뭐 그림을 팔거나 먹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자동차를 팔거나 그럼 이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녀노소 돈이 있건 없건 시기에 따지지 않고 물건을 쓰고 없어지는 거니까 이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생필품도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마트에서 쓰셨을 거예요. 30만 원 월 쓴다 가정을 할게요. 30만 원 꼭 써야 할당이 있는 건 아니에요. 30만 원 쓴다 가정을 하면 여기서는 포인트 300포인트를 줬어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같은 제품보다 더 훨씬 질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비싸 그러지만 가격은 비싸다고만 주장을 하시면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그 가격이 측정이 될 때는 성분, 양, 그쵸? 여러 가지 포함돼서 가격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외제차 좋다 좋다 그래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플러스 뭔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제품이 좋으니까 뭐 그래도 막 독일 차가 안전하지 이런 그런 뭐지? 편견?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사고를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다 있잖아요. 남성분도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값어치라고 생각하시니까 지불을 하는 건데 아메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솔직히 아메이 제품 직접 전달해 보시면 뭐 비싸다 비싸다 그러신 분들 실제로 별로 안 비싸네? 아세로라 이거 한 닥치 아니었어. 300개나 먹는다고? 이러면 그러신 분 되게 많아요. 지금은 사실 30만 원 쓴다 가정하면 10,000원이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제품을 써보니까 좋아서 아까 나간다 그랬죠. 저한테 다이어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온 사람이 이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 친구 고양이 알러지가 너무 심한 친구였는데 한 6개월 우리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본 거예요. 6개월 동안 안 오고. 리더님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때 7년 됐는데? 이랬고. 그러니까 이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그 친구가 알러지가 안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 완전 꽂혀가지고 이제 청정기 이제 매니아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가서 저 필터가 뭐 헤파 필터 몇 등급이고 뭐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경험 속에서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필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명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금액을 편하게 하려고 20명, 30명 모으시면 각각 2, 30만 원을 쓴다고 가정을 할 때 저 친구들도 회색 그림 친구들도 10,000원씩 다 받아가요. 근데 저는 얼마가 들어오냐? 30만 원이 들어와요. 제가 저 30만 원 받았다고 막 자랑을 했더니 동네 언니들이 너 30만 원 벌려고 얼마 썼어? 이러는 거예요. 저 한 30 얼마 쓴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바보. 야 30만 원 벌려고 30만 원 쓰 그게 뭐가 돈이 번 거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듣는 순간 그래 맞다 번 게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차에 타면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너무 똑똑하잖아요. 너무 똑똑하게 아니 저거가 사치품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보석을 산 것도 아니고 옷을 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집에서 써야 될 물건이었어요. 내가 마트에서 쓴 걸 바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0이 될 걸 0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30만 원 내가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꼭 이거 얘기해 주세요. 똑같이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너 100만 원 벌으려고 얼마 썼어? 이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생필품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사치품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모아서 한 50명 정도 모으면 지금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30% 업돼서 이건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세요.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30만 원이었어야 된다고? 30만 원 쓸 거 없는데? 막 이래요. 근데 요즘 물가가 비싸가지고 우리가 비싼 게 아니라 요 정도 쓰시면 30만 원이 나와요. 휴지, 여성 클렌징, 저 스킨 하나만 들어갔죠? 세제, 그리고 비타민도 더블 X 안 들어가고 아세롤 하나 들어가고 손실성제 하나 들어가고 이러면 30만 원이에요. 우리가 비싼 게 아니라 우리 물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가지고 한번 저 카드 채우면 한 100얼마 나올걸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물가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소비자 모으기를 해가지고 사업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제품을 써보고 좋은 사람한테 소개를 해서 이제 소비자를 모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저 회사 친구들은 5천 원이 들어도 6천 원이 들어도 관심이 없는데 저 파란 ABC가 나는 10,000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왜 너는 100만 원이나 받았어? 어떻게 하면 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받기까지 다이아몬드는 모르겠지만 내가 100만 원을 받아봤어요. 이 100만 원을 받아봤기까지 스폰서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맨날 오는 사람 그냥 뭔가를 했겠죠. 몇 개월 동안. 그거 1년의 과정들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더 큰 거 알려줘요. 그랬더니 ABC가 100만 원씩 받아간 달이 오면 저는 4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때요? 여기서 뭘 했나요? 제품을 써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모았어요. 그 중에서 캐시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나는 이만큼 받아 물어본 사람한테 ABC한테 그 과정을 알려준 거예요. 복제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는 4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만 원을 받을 때는 저거 받는다고 저렇게 뻔질나게 분당까지 왔다 갔다 하냐고 막 구박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수령액으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녀보지 않아가지고 저는 연봉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어느 날 이제 수입을 딱 얘기했더니 어떤 남성 저보다 어린 후배가 누나 누나는 그러면 100만 원 기업 이모 수입인
조- 조- 이- 이- 나- 어, 어, 어,